일본이 쿠릴 열도를 건드렸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70년간 8조엔 지원했으니 이제 반환하라. 푸틴이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쿠릴은커녕 독도도 니들 땅 아니다. 일본 외무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미 모든 걸 협의했다. 도대체 러시아와 한국이 무슨 거래를 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예카테리나 페도로바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이과 부국장이죠. 그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카테리나, 큰일 났어요. 복도 끝에서 막내 안톤이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20년 외교부 생활 중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안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이 지금 독도 뭐? 제대로 말해. 독도가 한국 땅이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제가 동아시아 담당인데 이런 중대 사안을 모른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TV 앞에는 이미 우리 부서 직원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 푸틴 대통령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부로 독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미쳤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푸틴이 계속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필요시 독도 인근 해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 어떤 국가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세르게이 국장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경력의 이 노련한 외교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일본과의 모든 협상을 날려버리면서까지? 그때 제 휴대폰이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다나카 국장이었어요. 페도로바, 당장 설명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다나카 씨, 저도 방금. 거짓말하지 마.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어. 쿠리열도 협상은 다 연극이었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몰랐으니까요. 24시간 내로 해명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겠어. 탁.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모두가 묻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선배님, 한국 외교부에서도 놀랐대요. 그들도 몰랐다는데요? 안톤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조차 몰랐다고? 그럼 이건 정말 푸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란 말인가?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일본의 아류. 제 책상 서랍에는 일본이 준 다케시마 자료가 가득했어요. 당연히 일본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푸틴이 왜,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 예카테리나. 세르게이 국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 비밀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직인이 찍힌. 방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왔어. 너만 보라고 했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4시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 혼자 오시오. 서명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전설적인 KGB 출신 드미트리 볼코프. 그가 왜 나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결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크고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곧 제가 알게 될 진실이 제 20년 외교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지하 문서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볼코프. 푸틴의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였죠. 페도로바 동지 기다렸소. 그가 낡은 소련식 호칭을 썼습니다.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절 부르신 겁니까? 따라오시오. 곧 알게 될 거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마침내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 쌓인 파일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파일을 보기 전에 저는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동아시아 담당이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상사가 말했죠. 예카테리나, 아시아에서 중요한 건 딱 두 나라야. 중국과 일본. 나머지는 그냥 덤이야.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90년대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일본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돈을 뿌렸고 일자리를 만들었죠. 반면 한국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도쿄 대사관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힘을 직접 봤어요.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무엇보다 그들의 자부심.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당연하게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모습.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자가 옳은 거니까요. 한국, 솔직히 무시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들은 늘 감정적이었어요. 독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왜 저렇게 오버하나 싶었거든요. 집에 가면 딸 마샤가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BTS 알아?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 그런 싸구려 음악 좀 그만 들어. 차라리 차이콥스키를 들어라. 마샤는 삐죽거렸죠. 엄마는 너무 구시대적이야.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데. 멋지다고? 미국 없으면 중국한테 먹힐 나라가?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마샤는 한국을 사랑했고 저는 일본을 옹호했죠.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 깔봤습니다. 이걸 보시오. 드미트리가 내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98년이라는 날짜가 보였어요. 러시아 최악의 경제 위기. 루브르화 폭락. 국가 부도 직전. 기억하시오? 그때 당신은 신입이었지. 맞았습니다. 저는 갓 외교부에 들어온 초짜였어요. 매일같이 외국 기업들이 짐을 싸는 걸 봤습니다. 다들 도망가기 바빴죠. 이 명단을 보시오. 철수 기업 리스트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대거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았네요? 그뿐이 아니오. 드미트리가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우. 한국 대기업들의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떠나는 건 친구가 아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소. 러시아 직원들 월급을 자기들 돈으로 지급했고. 말도 안 돼요. 왜 그런 손해를. 드미트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들은 말했소. 러시아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린다고.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손을 잡아줬다니. 일본은요? 일본? 드미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에 조건을 달았소. 북방 영토를 달라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들은 영토를 요구했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소. 25년을 기다렸지. 이제 갚을 때가 온 거요. 저는 먼지 쌓인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몰랐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드미트리가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철제 금고가 줄지어 있는 방이었어요. 그가 한 금고를 열자 붉은색 파일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극동 프로젝트 98년부터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푸틴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문서였소.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요. 첫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채를 $8달러를 확보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죠. 휴지 조각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98년 겨울 한국 기업들이 특별 기금을 조성했소. 뭐라고요? 저는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한국도 IMF 위기로 힘들던 시기였는데 한국 기업들이 사비를 털어 러시아를 도왔다니. 미친 짓이라고 다들 말했지. 한국 언론도 기업들을 비판했소.
하지만 기업 총수들이 직접 결정했다더군. 문서에는 당시 한국 기업 회장들의 친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러시아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했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을 때, 작은 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우리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것 보시오. 드미트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99년 설날 모스크바의 한 공장 사진이었어요. 한국 기업 간부들과 러시아 노동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6개월째 월급이 밀린 상태였소.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특별 자금을 보냈지. 러시아 직원들에게 설 보너스까지 지급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은 뭘 했죠? 맞아요. 다들 철수했죠. 심지어 해고 수당도 안 주고 떠난 곳이 많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소. 새로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러시아가 흔들렸을 때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삼성은 러시아 공장을 오히려 확대했고 LG는 신규 채용을 늘렸소.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두 번째 공장을 지었지. 왜 그들은 계속 투자한 거죠? 드미트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잠재력을 봤소. 언젠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은혜를 아는 민족이오. 6.25 전쟁 때 소련의 역할, 그들은 잊지 않았소. 잠깐 뭐라고요? 소련의 역할이요? 우리가 북한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전쟁이 너무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았소. 그 미묘한 균형 덕분에 한반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거요. 이건 제가 아는 역사와는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계속 문서를 넘겼어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서방이 우리를 제재했을 때 한국은 최소한의 제재만 했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거래했지. 그게 가능했나요? 한국 정부가 눈 감아줬소. 인도적 물자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러시아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였지만 문서 더미가 쌓여갔습니다. 25년간 한국이 러시아를 위해 한 일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말했소.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고. 그래서 독도를. 그렇소. 일본이 아무리 중요해도 은혜를 저버릴 순 없지. 그게 러시아의 자존심이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진실을 전혀 몰랐다니.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한국을 무시하기 바빴으니까. 페도로바 동지, 당신이 이걸 아는 첫 번째 외교관이오. 왜 저에게? 당신이 가장 한국을 싫어했으니까. 그런 당신이 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할 거요. 드미트리가 마지막 문서를 건넸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친필 메모였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정을 증명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독도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라고? 그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마샤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옳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던 거죠. 드미트리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KGB 시절 극비 문서실이었어요. 여기는 대통령 허가 없인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페도로바 동지, 이제부터 보는 건 국가 최고 기밀이오. 낡은 철제 캐비닛에서 꺼낸 파일엔 프로젝트 코리아 98년부터 99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눈보라치는 모스크바, 그리고 한국인들. 98년 12월 31일, 영하 30도였소. 사진 속엔 한국 기업 직원들이 러시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대우 직원들이요. 그들도 월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 자기들 돈으로 빵을 사서 나눠줬지. 다음 사진. 병원 침대에 누운 러시아 아이들과 한국 의사들. 삼성 의료진이요. 무료 진료를 했소. 약값도 그들이 댔지.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정부조차 국민을 돌보지 못했을 때 한국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이득? 드미트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득을 바라지 않았소. 단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새로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 내부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죠? 우리가 KGB요. 못 구할 게 있겠소?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99년 1월 삼성 본사 회의록이었어요. 러시아 철수 반대. 이유는 도덕적 책임. 우리 때문에 일하는 3만 러시아 가정을 버릴 수 없다. LG 회의록도 있었습니다. 단기 손실 예상액은 5억 달러. 그러나 인간적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러시아와 함께한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았나요? 한국 언론이 그들을 공격했소. 국민 세금 낭비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버텼지. 드미트리가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수백 장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죠? 25년간 한국인들이 러시아에서 한 일들이요. 2003년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한국 의료진이 밤새 부상자를 치료하는 사진. 2010년 산불로 마을이 불탔을 때 한국 기업들이 보낸 구호 물자. 2018년 월드컵.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노인들을 돕는 모습. 이런 걸 왜 공개하지 않았죠? 한국인들이 원치 않았소. 그들은 말했지. 조용히 돕는 게 진짜 우정이라고. 마지막 파일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열어도 되나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요.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의 기록이었어요. 한국도 제재에 동참했잖아요. 표면적으론 그렇지. 하지만 문서를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재하면서도 인도적 통로를 열어뒀어요. 러시아 일반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의약품, 식량, 생필품 모두 한국을 통해 들어왔소. 그들은 정치와 국민을 분리했지.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우리에게 정보를 줬소. 뭐라고요? 그건 반역 아닌가요? 테러 정보였소. 이시스가 모스크바를 노린다는. 덕분에 막을 수 있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인데 러시아를 도왔다고요? 그들은 말했소. 테러는 인류 공공의 적이라고. 그건 정치와 무관하다고. 드미트리가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받은 편지요. 보낸 사람은 한국 대기업 회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님, 러시아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러시아와 함께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죠. 25년 동안. 이제 이해하겠소? 푸틴 대통령이 왜 독도를 택했는지. 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어요. 25년 우정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페도로바 동지, 당신 딸이 케이팝 좋아한다고 했소? 갑자기 왜 마샤 얘기를? 딸이 옳았소. 한국은 특별한 나라요. 당신이 너무 늦게 안 것뿐이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마샤가 옳았어요. 엄마인 제가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마샤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TV엔 여전히 푸틴의 독도 발언이 반복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알겠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평소 같으면 타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샤야, 또 한국 무시하려고? 엄마는 정말 구소련 시대에 살아. 딸의 말이 아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오늘 크렘린궁에서 뭘 좀 봤어. 크렘린궁? 엄마가? 마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98년 경제위기, 한국 기업들의 헌신, 25년간 이어진 조용한 우정. 정말이야? 한국이 우리를 그렇게 도왔다고?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미안하다, 마샤야. 네가 옳았어. 마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다니. 엄마, 나 한국 유학 가고 싶어. 평소 같으면 펄쩍 뛰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가도 좋아. 아니, 가야 해. 제대로 배워와. 마샤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변했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르게이 국장이었어요.
예카테리나, 내일 아침 일찍 나와.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이야. 블라디보스토크요? 한국 기업들 현장 실사야. 푸틴 대통령 특명이다. 끊고 나니 마샤가 물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기 한국 기업 엄청 많다던데. 그래? BTS도 거기서 콘서트 했어. 러시아 팬들 위해서. 무료로. 무료로? 응. 러시아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3만 명이 왔대. 저는 또 놀랐습니다. 한류 스타들까지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새벽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8시간 비행이었죠. 옆자리엔 세르게이 국장이 앉았어요. 예카테리나, 자네가 어제 지하 문서고에 갔다면서?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들었네. 25년 동안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왜 이제야 공개하는 걸까요? 세르게이 국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러시아가 충분히 강해졌고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일본?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한 게 한두 번인가? 98년에도 2008년에도 그들은 우리가 약할 때마다 영토를 요구했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북방 영토를 들고 나왔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단 한 번도 우리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블라디보스토크가 보였습니다. 항구엔 한글 간판이 즐비했어요. 공항에 내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여기서 뿌리내렸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차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 학교, 병원. 러시아 극동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삼성 공장입니다. 러시아인 5천 명이 일해요. 5천 명이나요? 네. 98년부터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죠. 경제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자른다고요? 이제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푸틴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국은 진짜 친구였던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삼성전자 공장.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장장은 놀랍게도 러시아인이었어요. 이반 쿠즈네초프 20년째 여기서 일한다고 했죠. 99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망했었죠. 월급도 못 받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가 공장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러시아 직원 전원 고용 보장. 월급 100% 지급. 손해가 엄청났겠네요. 5년 동안 적자였죠. 하지만 한국인 관리자들은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대부분 20년 넘게 일했어요. 삼성이 가족이죠.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나타샤, 조립라인 반장이었어요. 98년 겨울을 기억해요. 남편이 실직했고 아이가 아팠죠. 그때 한국인 과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병원비라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분 개인 돈이었대요. 한국 돈으로 바꿔서 준 거였어요. 세르게이 국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현대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특별했어요. 기술학교가 붙어 있었거든요. 러시아 청년들을 무료로 교육시킵니다. 졸업하면 취직 보장이죠.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인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 선생님은 정년퇴직한 한국 기술자예요. 러시아 젊은이들 돕고 싶다고 자원했죠. 한 학생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전 고아원 출신이에요. 미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을 배웠고 이제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현대 작업복을 보여줬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러시아 음식 먹고 러시아 직원들이 김치 먹어요. 20년 동안 서로의 문화를 배웠죠. 옆 테이블에선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표정은 똑같았어요.
동료애가 느껴졌죠. 오후엔 LG 화학 공장을 갔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때 러시아도 공포에 떨었죠. 방사능 공포요.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LG가 방사능 측정기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극동 지역 전체에. 주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런 일이. 일본 정부는 정보를 숨겼지만 한국 기업은 러시아 주민을 지켰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한국타운이었습니다. 작은 한인 사회였죠. 여기 한국인들 대부분 20년 이상 살았어요. 러시아가 제2의 고향이죠. 한국 식당 주인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97년에 남편 따라왔어요. 장사가 안 돼서 고생했죠. 그런데 러시아 이웃들이 도와줬어요. 어떻게요? 매일 와서 김치 사갔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돕려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답했죠. 러시아 어르신들 무료 급식, 고아원 지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저녁엔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왔어요. 한국 기업 없으면 블라디보스토크는 죽은 도시였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 직간접 고용 3만 명. 지역 경제 기여도 40%. 푸틴 대통령의 결정? 당연하죠. 너무 늦었어요. 진작했어야죠. 돌아오는 길 세르게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이제 알겠나? 이게 진짜 외교야. 조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지. 네, 이제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그들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크렘린궁 대통령 비서실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를? 중간 관리자를 직접 부르다니 이례적이었죠. 크렘린궁 집무실. 그 무거운 문이 열리자 푸틴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의외로 작은 체구였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페도로바 동지,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땠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앉으시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시다. 비서가 차를 따라주고 나갔습니다. 단둘이 남았어요. 20년 전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러시아는 거지였소. 국제사회의 동정을 구걸하는 나라였지. 푸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기업인이 날 찾아왔소. 삼성 회장이었지. 이건호 회장이요? 그렇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님, 러시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저희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푸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빈말인 줄 알았소. 하지만 그들은 진짜였어. 행동으로 증명했지. 그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수첩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한 내역이오. 매년 빠짐없이. 경제 위기에도 제재를 받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에 삼성 30억 달러 추가 투자, 2014년 크림 제재에 현대 공장 확대. 2022년 우크라이나에도 LG 고용 유지. 이게 친구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푸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 시절 얘기를 하겠소. 94년 그가 아직 무명이었을 때였답니다.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이 왔었소. 투자 상담차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왜요? 작은 나라의 작은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을 만났소. 왜 러시아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지. 푸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말했소. 우리도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러시아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 중소기업들 중 일부가 지금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30년째. 일본은 어땠소? 그들은 늘 조건을 달았지. 북방 영토를 달라, 가스를 싸게 달라. 푸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국은, 유럽은 다들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할까만 생각했소.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소. 동등한 친구로. 푸틴이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받은 편지요. 한국 대통령의 친서였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친구입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단순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페도로바, 당신도 딸이 있다고 들었소. 네, 마샤라고. 18살입니다. K-팝 좋아한다면서? 제가 놀라자 푸틴이 웃었습니다. 다 알고 있소. 당신이 한국을 무시했던 것도, 이제 생각이 바뀐 것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소.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사람. 푸틴이 일어섰습니다. 면담이 끝난다는 신호였죠. 페도로바, 이제부터 당신이 하려고 한 게 특별 담당관이오. 저요? 하지만 전. 한국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가장 잘 이해하게 됐소. 그런 당신이 적임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를 제게? 독도는 시작일 뿐이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 다리가 되시오. 집무실을 나오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푸틴을 직접 만난 것도, 특별 담당관이 된 것도.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푸틴도 한국에 감동했다는 것. 그 차가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한국의 진정성. 이제 저도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믿기 힘들죠. 동아시아 담당을 15년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으니까요. 대사관은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어요. 일본 대사관의 화려함과는 달랐죠. 어서 오세요, 페도로바 부국장님. 박상혁 공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영광이죠. 드디어 오셨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걸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응접실에 앉자 차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전통차였어요. 러시아 분들은 이 차를 좋아하시죠. 20년 동안 배웠습니다. 한국 차를 주셔도 되는데. 손님 취향에 맞추는 게 한국식 환대입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푸틴 대통령 발표 후 연락이 폭주하고 있어요. 한국도 놀랐습니다. 정말 몰랐나요? 전혀요. 그래서 더 감동했죠. 러시아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게. 박 공사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90년 한러 수교 당시 사진입니다.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죠. 한국과 러시아의 인연이. 하지만 실질적 관계는 98년부터 아닌가요? 박 공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오래됐어요. 6.25 전쟁 때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죠. 그건 우리는 모든 역사를 기억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이런 해석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인에게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서죠. 정이라는 거 말인가요? 아, 정을 아시네요? 마샤가. 제 딸이 K-팝 팬이라서요. 박 공사가 웃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관계의 본질이죠. 한번 맺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김치였어요. 직접 담갔어요. 러시아 배추로 만든 김치입니다. 빨간 김치를 보니 갑자기 마샤가 떠올랐어요. 딸이 김치를 좋아해요. 그럼 가져가세요. 아, 그럴 수는. 한국에선 음식 나누는 게 정을 나누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맵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러시아 배추인데도 한국 맛이 났죠. 20년 동안 러시아를 연구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요. 우리를요? 네. 러시아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죠. 그 자존심을 인정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방은 늘 러시아를 가르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군요. 98년 경제위기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러시아를 도운 게 아니라 함께한 거예요. 함께요? 한국도 IMF로 힘들었거든요. 같이 어려웠죠.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한국도 경제 위기를 겪었으니까 러시아의 아픔을 알았던 거군요. 푸틴 대통령이 독도를 인정한 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선물. 네. 25년 우정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죠. 박 공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모스크바에만 태권도장이 200개예요. 러시아 아이들이 한국 정신을 배우고 있죠. 한국 정신이요? 예의, 인내, 극기. 그리고 약자를 지키는 마음.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사관 직원들이 러시아 청소부 아주머니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가족 같았어요. 저게 한국식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모두 가족이죠. 떠나며 박 공사가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마샤 씨에게 전해주세요. 한국이 러시아를 사랑한다고. 집에 돌아오니 마샤가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유튜브 화면이었습니다. 제목은 러시아를 사랑한 한국 기업들의 25년. 이게 뭐니? 한국 누리꾼들이 만든 거야.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 이야기.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98년 겨울, 눈 덮인 모스크바. 한국 기업인들이 러시아 직원들과 함께 있는 흑백 사진.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IMF로 한국도 죽어가던 시절, 그들은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 2000년 푸틴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 러시아가 부활할 거라 믿었던 유일한 외국인들. 2014년 크림 사태. 서방이 등을 돌릴 때 한국 의료진이 러시아 병원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장면. 정치와 인도주의를 구분한 한국. 마샤가 말했어요. 엄마, 댓글 좀 봐. 러시아인들의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한국 고마워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삼성에서 일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진짜 친구였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또 있어. 마샤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BTS의 러시아 팬미팅이었죠. 2019년이야.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BTS 리더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스파시바, 러시아. 당신들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통 노래를 불렀어요. 러시아 팬들이 울고 있었죠. 이게 문화 외교야, 엄마. 마샤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치가 아닌 마음으로 러시아에 다가왔던 거군요. 엄마, 나 한국 유학 정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아니, 우리 같이 가자. 정말? 응. 먼저 여행부터. 내가 직접 보고 싶어. 마샤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최고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르게이 국장이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2주 후 서울 방문한다. 자네가 수행단장이야. 서울.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이제 그곳을 직접 볼 수 있겠군요. 마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한국 가는구나. 나도 데려가. 안 돼. 이건 공식 업무야. 그럼 끝나고 우리 여행 가는 거야? 그래,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면 알수록 놀라웠어요. 작은 나라가 이룬 기적.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의리를 지킨 나라. 이제 알겠어요. 푸틴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2주 후 서울 방문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다. 크렘린궁 대회의실.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푸틴이 연단에 섰습니다. 25년 전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한국만이 우리와 함께했다. 이제 러시아가 보답할 때다. 일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독도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닌지요? 푸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그들은 러시아가 약할 때마다 영토를 요구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도전인가요? 아니다. 이건 진정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도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러시아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푸틴이 미소 지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민 설문조사를 봤는가? 89%가 한국과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 정말이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선 한국이 생명줄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수행단을 점검했습니다. 외교관, 기업인, 문화계 인사 등 50명.
이제 서울에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푸틴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페도로바,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소? 네, 대통령님. 아니, 아직 다 모르오. 서울에 가면 알게 될 거요. 서울 도착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엔 수천 명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스파시바, 푸틴, 러시아 사랑해요. 푸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환영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높은 빌딩들. 이게 전쟁 폐허였던 도시라니. 누군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70년 전 이곳은 잿더미였죠. 다음 날 아침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푸틴을 맞았어요. 25년 우정을 이제 100년 동맹으로 만듭시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경제협력 100억 달러 규모 확대, 시베리아 공동개발 프로젝트 착수, 우주기술협력, 북극 항로 공동 운영, 문화교류센터 10개 도시 설립. 특히 시베리아 개발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였죠. 자원의 보고를 함께 개발한다니.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푸틴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러 신시대가 열린 거예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샤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울 가는구나. 부러워. 공식 업무야. 하지만 끝나면 너와 꼭 다시 올게. 기내에 앉으니 옆자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어요. 올레그 데리파스카, 러시아 최대 알루미늄 회사 회장이었죠. 페도로바 부국장,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데리파스카 회장님도 수행단에? 당연하죠. 25년 동안 한국과 사업했으니까. 그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99년, 제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올레그와 한국 사업가들이 있었어요. 한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절 도왔어요. 대가 없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도 누군가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이제 러시아를 도울 차례라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8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죠. 기내식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한식이었어요. 비빔밥과 김치. 아에로플로트가 한식을 준비했군요. 승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선 승객이 급증해서요. 이제 모스크바 서울 직항이 매일 5편입니다. 5편이나 몇 년 전만 해도 주 3편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앞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자료였죠. 한국 반도체 기술이 이 정도였나? 끈이 답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러시아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요. 푸틴의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가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말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시베리아 벌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 거대한 땅을 한국과 함께 개발한다면? 페도로바. 푸틴이 저를 불렀어요. 네, 대통령님. 서울에서 한국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오. 통역을 맡아주시오. 제가요? 전문 통역관이. 자네가 해야 해. 진정성이 전달되려면. 부담스러웠지만 영광이기도 했죠. 옆자리 올레그가 속삭였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국을 이해한 유일한 관료니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올레그가 웃었어요. 한국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써요. 따뜻한 민족이죠. 기내 와이파이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푸틴 방문이 톱뉴스였어요. 러시아가 독도를 인정한 진짜 이유, 25년 우정의 결실, 한러 신시대 개막, 댓글들도 봤어요. 러시아 고마워요. 푸틴 대통령 최고. 이제 진짜 친구네요.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러시아를 이렇게 환영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착륙 1시간 전 푸틴이 전 수행단을 소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다. 25년 동안 조용히 우리를 도왔다. 이제 우리가 큰 목소리로 그들을 지지할 때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저게 아시아 최고 공항이래요. 누군가 말했죠. 착륙하자 한국 외교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푸틴도 한국어로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공항을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양쪽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서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스파시바, 러시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환영이라니.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효율성이었습니다. 입국 수속 5분, 짐 찾기 10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게 한국 속도인가? 올레그가 감탄했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이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친구들. 푸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공항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까지 43분이라는 안내. 모스크바 공항에서 시내까지 2시간인데. 누군가 중얼거렸죠. 열차 안은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무료였어요.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논밭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고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저기 보세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마다 디자인이 달랐어요. 한강의 기적이 바로 이거였군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더 큰 환영 인파가 있었어요. 푸틴, 독도는 한국 땅, 스파시바. 한 할머니가 푸틴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푸틴이 제지했어요. 할머니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도를 인정해 주셔서. 푸틴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되자 한국 전체가 들썩였다고 합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봤어요. 삼성, LG, 현대 간판이 곳곳에. 이 기업들이 러시아를 도왔던 바로 그 기업들. 저 빌딩 보이시오? 한국 외교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63빌딩입니다. 1985년 완공 당시 아시아 최고층이었죠. 1985년? 그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런 건물을?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모릅니다. 그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또 놀랐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했어요. 2주 동안 특훈 받았습니다. 매니저가 설명했죠. 2주 만에 러시아어를?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방에 들어가니 러시아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 신문까지. 창밖을 보니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했어요. 타워에 러시아 국기 색깔로 조명이 켜진 거였어요. 빨강, 파랑, 하양. 전화가 울렸습니다. 푸틴 대통령 비서실이었어요. 대통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환영은 처음이라고.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러시아인인 걸 알아보고 음료수를 공짜로 줬어요. 러시아 친구 서비스.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어디서 왔어요? 모스크바요. 와, 푸틴 대통령 최고. 독도 고마워요. 모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러시아 손님이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뭘. 독도요. 러시아가 인정해주니까 속이 시원해요. 아저씨는 요금도 안 받으려 했어요. 겨우 설득해서 냈지만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래서 푸틴이 감동한 거구나. 따뜻하고 의리 있고 고마움을 아는 나라. 제가 20년 동안 놓쳤던 나라. 다음 날 아침 푸틴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이 한창이었어요. 붉은 옷의 수문장들이 절도 있게 움직였죠. 600년 전통이랍니다. 한국문화재청장이 설명했어요. 600년을 이어왔다고요? 일제강점기 때 끊겼다가 복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포기하지 않아요.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죠. 통하는 게 많군요. 경회로에 올랐습니다. 연못에 비친 누각이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외국 사신들을 접대했습니다. 러시아 사신도 왔나요? 물론이죠. 조선과 러시아는 19세기부터 교류했으니까요. 푸틴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러시아를 어떻게 봤소? 강대국이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봤습니다. 일본과 달리 역사 속에서도 한러 관계는 특별했던 거군요. 점심은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푸틴의 단독 오찬. 저는 통역으로 배석했죠.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25년 전 러시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다고요? 친구가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하죠. 러시아도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푸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하시는군요. 한국인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식사하며 두 정상은 미래를 논의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로. 그럼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죠. 오후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푸틴도 규모에 놀랐어요. 이런 기술력이.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기술 협력하고 싶습니다. 함께라면 미국도 중국도 넘어설 수 있어요. 공장 직원들이 푸틴을 환영했어요. 러시아 만세. 그중엔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국 직원들도 있었죠. 모스크바 10년 있었어요. 제2의 고향이에요. 푸틴이 그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저녁엔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홍대 클럽에서 한국 청년들과 만남. 처음엔 경호 문제로 반대가 많았지만 푸틴이 고집했죠. 젊은이들을 만나야 미래가 보인다. 클럽은 대학생들로 가득했어요. 푸틴 대통령님, K-팝 아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딸이 팬입니다. 그럼 같이 춤춰요. 음악이 나오자 학생들이 춤을 췄어요. 푸틴도 어색하지만 몸을 움직였죠. 이 장면이 SNS에 퍼지자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차가운 푸틴이 한국 청년들과 춤추다니. 한 여학생이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저 모스크바 대학 교환학생 가요. 좋은 선택이요. 러시아가 환영할 거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독도 정말 한국 땅 맞죠? 당연하죠. 의심하지 마시오. 청년들이 환호했어요. 대통령님 최고. 밖으로 나오니 홍대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푸틴에게 떡볶이를 건넸어요. 맛보세요, 서비스. 푸틴이 떡볶이를 먹으며 엄지를 들었죠. 오첸 브쿠스나 아주 맛있다는 러시아어였어요. 모두가 박수쳤어요. 차로 돌아가며 푸틴이 말했습니다. 페도로바, 이제 알겠소.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뭔가요? 사람이요.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니 작은 나라가 강한 거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푸틴이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한글을 만든?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원리가 알려진 문자예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 푸틴이 감탄했죠. 한국 문화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말했어요. 백성이 문자를 모르면 억울해도 호소할 수 없다고. 지도자의 귀감이군요.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갔습니다. 23전 23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제독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푸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도 그런 정신으로 나폴레옹을 이겼죠. 광장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푸틴, 고마워요. 한 아이가 뛰어왔어요.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푸틴이 손짓했죠. 아이가 종이를 건넸어요. 러시아 국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푸틴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파시바 말치크, 고마워, 꼬마야라는 러시아어였죠. 이 장면에 시민들이 박수쳤죠. 청계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40년 전엔 고가도로였어요. 도로를 강으로? 시민들이 원했어요. 자연을 되찾고 싶다고. 푸틴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갑네요. 깨끗하고. 매일 정화해요. 시민의 쉼터니까요. 다리 밑에서 악사가 연주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민요 칼린카였죠. 푸틴이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러시아 음악을? 대통령님 환영해요. 20년 전 모스크바 유학했어요.
악사가 모자를 벗어 인사했어요. 푸틴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지만 악사가 손살에 쳤죠. 아니에요. 러시아에 받은 사랑의 보답이에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이게 전통차예요. 1000년 역사죠. 1000년? 우리는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새 것도 받아들이죠. 그 말처럼 찻집에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서점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문화 코너가 컸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다 있네요. 한국인은 러시아 문학을 사랑해요. 깊이가 있거든요. 푸틴이 책 한 권을 집었어요. 한국어로 된 전쟁과 평화. 한국 청년들이 이걸 읽는다고? 베스트셀러예요. 어려워도 읽어요. 그게 한국인이죠. 점심은 전통시장에서 먹었습니다. 광장시장. 푸틴도 이런 곳은 처음인 듯 했어요. 빈대떡 드셔보세요. 아주머니가 갓 부친 빈대떡을 줬어요. 푸틴이 한 입 빼어 물었죠. 브쿠스나. 마늘 괜찮으세요? 러시아도 마늘 좋아해요. 순대, 김밥, 잡채. 시장 상인들이 앞다퉈 음식을 줬어요. 러시아 대통령님, 우리가 쏩니다. 푸틴이 당황했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한국인들은 정이 많군요. 우리 문화예요. 나누는 게 행복이죠. 시장을 나서며 푸틴이 말했어요. 페도로바, 25년 전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왔는지 알겠소. 왜죠?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맞아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인의 정. 그게 모든 것의 답이었습니다. 서울 방문 마지막 일정은 판문점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로 가는 길, 푸틴은 조용했어요. 냉전의 마지막 현장을 보러 가는군요. 검문소를 통과하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무장지대입니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어요. 70년 동안 대치 중이죠. 푸틴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70년. 러시아도 분단을 겪었으니 이해합니다. 자유의 집에 도착했어요. 군사분계선이 눈앞에 있었죠. 저기가 북한입니다. 불과 몇 미터.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선. 푸틴이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발전했죠. 놀라운 민족이요. 파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이 선 때문에 1000만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푸틴이 물었습니다. 통일을 원하시오? 당연하죠. 평화적으로요. 러시아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마을이 보였죠. 저기 사람이 살아요? 선전용 마을이에요. 실제론 빈집이죠. 푸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소련도 그런 걸 만들었었지. 포템킨 마을. 돌아오는 길에 통일대교를 건넜습니다. 이 다리로 언젠가 남북이 오갈 겁니다. 그날이 오면 러시아도 축하할 거요. 푸틴이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다리 중간에서 내려난간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선언하고 싶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독도는 영원히 한국 땅이다. 다시 한번 독도를 언급한 거예요. 왜 또 독도를 말씀하시는지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인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오. 자존심이자 정체성이지. 그걸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우정이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푸틴이 말했습니다. 페도로바, 한국은 아픔을 힘으로 바꾼 나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이오. 나라 사랑, 가족 사랑. 그게 원동력이지. 공항으로 가는 길,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스파시바. 푸틴이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공항에서 한국 대통령이 배웅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소. 100년 동맹의 시작이오. 두 정상이 포옹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푸틴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이여, 영원하라. 한국어로 한 말이었어요. 모두가 놀랐죠. 언제 배운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푸틴이 저를 불렀어요. 페도로바, 이제 당신이 할 일이 많소. 무슨 일이요? 한러 관계를 새로 쓰는 일이오. 25년 우정을 100년 동맹으로. 막중한 책임이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제가 할 일을 찾은 거니까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국 국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죠. 푸틴, 한국과 친구, 독도 결정 지지합니다. 러시아 언론도 대거 나왔어요. 대통령님, 한국 방문 어떠셨습니까? 푸틴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배우겠다고 전례 없는 발언이었죠. 다음 날 크렘린궁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어요. 한국과 전면적 협력을 시작한다. 푸틴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삼성, LG, 현대와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규모는 500억 달러. 500억 달러, 러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교육부 장관도 발표했죠. 한러 청년 교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매년 10,000명씩. 문화부도 가세했어요. 한국문화원을 10개 도시에 추가 개설합니다. 이 모든 게 단 3일 만에 결정됐어요. 저는 한러 관계 특별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5년 우정 100년 동맹으로. 보고서를 읽은 세르게이 국장이 말했어요. 예카테리나, 당신이 완전히 변했군요.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20년 동안 못 본 것을 러시아 국민에게 알려야죠. 일주일 후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을 아십니까? 저는 25년간 한국이 러시아를 도운 이야기를 했어요. 98년 경제위기, 한국 기업들의 헌신, 조용한 우정. 방송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니, 이제야 푸틴 대통령 결정을 이해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마샤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완전 스타 됐어. 친구들이 다 봤대. 그래? 엄마 덕분에 한국 가고 싶은 애들이 늘었어. 마샤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한 달 뒤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도로바 부국장님,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주장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한국 편에 서니 일본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푸틴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페도로바, 잘했소. 당신이 바꾼 거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진실을 볼 줄 아는 게 능력이오. 푸틴이 새 임무를 줬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사로 가시오. 서울로요? 그래요. 현장에서 한러 관계를 만들어 가시오. 드디어 서울에 가는구나. 마샤도 함께 갈 수 있겠죠. 집에 와서 마샤에게 말했어요. 우리 서울로 간다. 진짜? 진짜? 마샤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엄마 최고, 사랑해. 짐을 싸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푸틴의 독도 발언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 제 편견이 깨지고 진실을 알게 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과정.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울에서 진짜 한러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25년 우정을 100년 동맹으로.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카테리나 페도로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러시아 외교관이 푸틴의 독도 발언을 계기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결국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25년 전 러시아가 가장 어려웠을 때 조용히 손 내밀었던 한국. 그 따뜻한 정이 만든 기적이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 러시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이제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25년 우정이 100년 동맹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한국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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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